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비야와 AT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세비야입니다. 올 시즌 최악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에스파뇰 경기를 제외하면 현재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격진 문제가 심각한데 우선 이스코, 라키티치로 이루어진 코어라인의 노쇠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뚜렷한 폼 저하와 상대 강한 압박을 전혀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에이스 라메라를 제외하면 좀처럼 상대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12개의 슈팅 시도 중 이후 슈팅 2회 이하로 라리가 내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번 일정 경관 수비 라인을 구축한 AT 마드리드 상대로 득점하기 어렵겠습니다. 스페인 1부 7위의 AT 마드리드입니다. 드높았던 팀 분위기가 다소 꺾였습니다. 직전 레알 마드리에게 덜미를 잡히며 3경기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 다시금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죠. 우선 공격진의 경기력 향상이 눈에 띕니다. 코어라인, 데파울, 콘도그비아, 코케의 활동량과 적극적인 압박으로 중원 장악을 하는 상황입니다. 모라타, 그리즈만, 펠릭스 조합의 조직력이 발전하며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와 개인 기량으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상술했듯이 현재 불안한 세비야 수비진이 제어하긴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세비야는 이스코, 라키티치, 나바스 등 30세 이상의 베테랑 선수들이 상대 에너지 레벨을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원 싸움의 열세와 라멜라를 제외 전방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전무하죠. 반면 AT 마드리드는 그리즈만, 펠릭스 조합이 다시금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 생산성을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5위의 마요르카입니다. 직전 알메리아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허나 개막 이후 고르지 못한 경기력으로 다소 아쉬운 상황인데 무엇보다 공격진의 득점력 향상이 절실합니다. 물론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 기조로 인해 공격 기회가 적죠. 다만 이강인, 무리키를 제외하면 공격진의 활약은 전무합니다. 스페인 1부 7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올 시즌도 명실상부 유력한 우승 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면 패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에이스 레반도프스키의 합류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마요르카가 철저한 두 줄 수비로 준수한 활약하는 상황이죠. 다만 대용 페드리의 양질의 패스와 덴벨레, 하피냐의 개인 돌파 등 유능한 전력들이 어렵지 않게 득점을 기록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비진입니다. A매치 기간 핵심 수비 아라우호가 부상 이탈하며 수비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크리스텐센, 피케 등 건재한 채널들이 존재하죠. 다만 무리키의 제공권을 제어할 수 있는지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나마 마요르카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롱볼 패턴뿐이 아니라 위안입니다. 그럼에도 상대 역습 패턴과 세트피스 상황 시 제공권 문제로 인한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겠습니다. 물론 현재 아라우호, 대용, 쿤데가 부상 이탈하며 팀 전력은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적 시장에서 즉시 전력감 선수들을 영입하며 충분히 공백을 메꿀 것입니다. 우선 마요르카는 현재 이강인, 무리키를 제외하면 전혀 공격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강인은 A매치 후유증도 염려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에이스 레반도프스키를 필두로 페드리, 가비 역시 건재한 상황입니다. 원정 경기일지라도 유연한 연계 플레이와 다양한 패턴 플레이로 충분히 성과를 낼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정 3일 뒤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어느 정도 득점 뒤 로테이션 가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2.5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에스파뇰과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에스파뇰입니다. 경기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직전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승점 확보에 실패하며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비진의 안정화가 시급한데 지난 시즌 53실점을 기록한 수비진은 올 시즌도 그대로 유지된 상황입니다. 스페인 1부 9위의 발렌시아입니다. 현재 고르지 못한 경기력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셀타비고 경기를 잡으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으나 신임 가투소 감독 전술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수비진의 안정화는 경기를 치를수록 발전 중이고요. 센터백 조합, 다하카비, 쿠마르트의 안정적인 PK 박스 내 수비를 필두로 안정적인 4백을 갖춘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어라인 모리바, 알메이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며 경기당 슈팅 허용 9.5회로 리그 내 수준급 성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에스파뇰 상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에스파뇰은 공수 전반적으로 붕괴된 모습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핵심 1선 라울 대 토마스가 이적한 이후
좀처럼 공백을 메꾸지 못한 상황입니다. 브레이스 웨이트 호세루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조로운 롱볼 패턴만을 고집하며 득점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발렌시아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타비고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3위의 셀타비고입니다. 직전 발렌시아 상대로 패하며 현재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6경기 12실점을 허용한 수비진의 퍼포먼스는 처참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높은 라인을 유지한 강한 압박 전술이 주요 원인입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베티스입니다. 최근 단기 페이스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현재 리그 6경기 5승 1패로 세간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경기당 한 골 실점했던 수비진이 더욱 견고해졌는데 수비 리더 페첼라와 신입생 펠리페가 시즌 초반부터 좋은 호흡을 보여준 것이 주요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펠레그리니 감독의 다소 수비적인 전술 기조로 상대 역습과 지공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상황이죠. 우선 현재 페이스와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베티스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핵심 2선 페키르가 부상 이탈하며 공격진은 다운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다만 핵심 1선 이글레시아스의 단기 퍼포먼스와 핵심 3선 카르발리오 로드리게즈의 기동력으로 충분히 중원 싸움의 우위를 점할 것이죠. 베티스의 -1 핸디캡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